딸꾹질은 질병의 신호? 귀로 듣는 유튜브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8시 거실에 뉴스 소리가 흐르고 영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지은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으윽. 영수의 입에서 작은 딸꾹질이 튀어나왔다. 지은은 빙그레 웃으며 물을 따라 건넸다. 아버님, 물 벌컥 드셔보세요. 영수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금방 그칠 거야.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딸꾹질은 멈추지 않았다. 영수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지은은 숨을 참아보라고 권했다.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10초만 참아보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11시가 넘자 영수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이거 왜 이래? 잠을 어떻게 자?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봤다. 침실로 들어간 뒤에도 딸꾹질 소리는 계속 들렸다.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새벽 2시, 3시, 4시. 영수의 방에서 여전히 그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침이 밝았다. 영수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짙게 들이운 채 식탁에 앉았다. 지은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밤새 딸꾹질 하셨어요? 영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다. 48시간 넘기면 병원 가보는 게 좋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영수는 손을 내저었다. 뭐 대수냐? 젊었을 때도 가끔 그랬지.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다. 혹시 가슴 답답한 건 없으세요? 발음이 이상하다든가 한쪽 팔이 무거운 느낌 같은 건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없는데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일단 하루만 더 지켜보고 그래도 안 멈추면 바로 병원 가요. 약속하세요. 그날 오후 영수는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딸꾹질은 여전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은은 밥을 먹다 말고 영수를 쳐다봤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영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좀 짜증나긴 하지만 참을 만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다. 밤이 되자 딸꾹질은 더 빈번해졌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영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 지은은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요. 예약했어요. 영수는 반대하려 했지만 지은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대기실에서 영수는 계속 딸꾹질을 했다. 옆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고 영수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영수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이틀 전부터요.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숨 좀 깊게 쉬어보세요. 영수는 지시를 따랐고 의사는 등과 가슴을 꼼꼼히 진찰했다.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거?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봅시다.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일단 검사라도 받으니까.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영수는 또 딸꾹질을 했다. 지은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딸꾹질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두 사람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일단 급한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딸꾹질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지은이 물었다. 원인이 뭘 수 있어요? 의사는 설명을 시작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지속되면 위장 문제, 신경 문제, 드물게는 심장이나 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게 생기면 바로 오세요. 영수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이나? 지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다.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조심해야죠. 딸꾹질은 사흘째 계속되었다. 영수는 점점 지쳐갔고 밤에는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지은이 깜짝 놀라 물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영수는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여기가 타는 것 같아. 속이 쓰려. 지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부터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그랬는데 오늘은 좀 심하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증상을 검색했다. 가슴이 타는 느낌, 딸꾹질, 밤에 심해지는 증상. 화면에 나타난 단어는 위식도 역류질환이었다. 지은은 영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님, 이거 위식도 역류질환일 수도 있어요. 내일 병원 다시 가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영수의 증상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가슴이 타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기침도 좀 나와요. 의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증상 같습니다. 영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심각한 건가요? 아니요, 흔한 질환이에요. 약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뒤 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식도에 경미한 염증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의사는 처방전을 내밀며 설명했다. 제산제하고 PPI 약을 드릴게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해요. 지은은 공책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의사가 설명했다. 첫째,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둘째, 과식하지 마시고 한 번에 적게 드세요. 셋째,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술은 피하세요. 넷째, 잘 때 상체를 약간 높여서 주무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할 수 있을까? 지은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은은 즉시 실천에 옮겼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식사량을 줄였다.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영수의 침대 머리 쪽에 베개를 한 개 더 놓았다. 영수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사흘째 변화가 나타났다.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며 말했다. 어젯밤엔 좀 나았어. 가슴이 덜 쓰렸어.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계속 약 드시고 습관 유지해봐요. 일주일이 지나자 딸꾹질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이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이제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딸꾹질도 거의 안 나오고.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근데 아버님,
그때 딸꾹질도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일 수 있대요. 영수는 놀란 듯 물었다. 진짜? 네,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면 횡격막도 같이 자극받아서 딸꾹질이 날 수 있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랬구나. 몰랐네.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거의 회복되었고 딸꾹질도 거의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지은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으며 영수가 말했다.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 고마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이 잘 따라주셔서 그래요. 계속 이렇게 관리해야 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앞으론 내 몸 신호를 좀 더 잘 들어야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이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영수는 약을 꾸준히 먹었고 생활 습관도 잘 지켰다. 딸꾹질은 거의 사라졌고 가족 모두 안심했다. 하지만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속으로 딸꾹질을 했다. 으윽, 으윽, 으윽. 지은이 놀라 달려왔다. 아버님, 왜 그래요? 영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갑자기 또 시작됐어. 그리고 좀 이상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지은은 즉시 긴장했다. 어지럽다고요? 가슴은요? 가슴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 지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지금 바로 병원 가요. 응급실로 갈게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영수는 계속 딸꾹질을 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지은은 핸들을 꽉 쥐고 속도를 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즉시 휠체어를 가져왔다. 영수는 진료실로 옮겨졌고 의사가 달려왔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지은이 빠르게 설명했다. 딸꾹질이 갑자기 심해졌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대요. 가슴도 답답하다고 하고요. 의사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심전도 바로 찍고 혈액 검사 보내세요. 심장요소 확인하고요.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전극을 붙이고 심전도가 찍혔다. 지은은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다. 몇 분 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표정을 굳혔다. 이거 ST 분절에 변화가 있네요. 지은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심장에 혈류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근어혈 의심되고요. 혈액 검사 결과도 기다려야 하지만 일단 심장 관련 검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심장이요? 그럼 딸꾹질은 드물지만 심장 문제가 딸꾹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합역 심근경색 같은 경우요.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럴 줄은 몰랐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지금 치료받으면 돼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심장요소 수치가 올라가 있었다. 의사는 즉시 심장내과에 연락했다. 관상동맥 조영술 준비하세요.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는 휠체어에 실려 시술실로 향했다. 지은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했고요. 다행히 잘 됐어요. 지은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정말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실에서 영수는 눈을 떴다. 지은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영수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살았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정말 놀랐어요. 딸꾹질이 심장 때문일 줄은.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요. 약도 잘 드시고 검진도 꾸준히 받으시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텐트 시술 후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심장약을 꾸준히 먹었고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았다. 딸꾹질도 사라졌고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지은은 안도하며 생활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지은아. 지은이 부엌에서 돌아보며 대답했다. 네, 나 좀 이상해. 말이 잘 안 나와. 지은은 즉시 달려갔다. 영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꼬리 한쪽이 처져 있었다. 아버님, 웃어보세요. 영수는 웃으려 했지만 한쪽 입만 올라갔다. 지은은 손이 떨렸다. 팔 들어보세요. 양쪽 다요. 영수는 양팔을 들려 했지만 오른팔이 힘없이 떨어졌다. 지은은 즉시 119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금 얼굴 한쪽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요. 팔도 힘이 없고요. 상담원이 침착하게 물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방금이요. 몇 분 전에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바로 보낼게요. 환자분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영수 옆에 앉았다. 아버님, 구급차 오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영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을 쳐다봤다. 이게 뭐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병원 가면 돼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뇌졸중 증상이었다. FAST, 얼굴, 팔말, 시간. 모든 게 일치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영수를 들것에 실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10분 전쯤이요. 다른 증상은요? 어지럽다고 하고 딸꾹질도 조금 했어요. 응급구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영수는 계속 딸꾹질을 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영수는 즉시 CT실로 옮겨졌다. 지은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10분, 20분, 30분.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뇌경색입니다. 후순환계, 특히 뇌간 쪽에 병변이 있어요. 지은은 숨이 막혔다. 뇌경색이요? 그럼 지금 TPA 투여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은은 서둘러 동의서에 사인했다. 영수는 다시 치료실로 들어갔다. 지은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심장도 치료했는데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다시 나왔다. 약물 투여 잘 됐습니다. 이제 경과를 봐야 해요. 빠르게 대응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딸꾹질도 뇌 때문인가요? 네, 뇌간 병변은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지속되는 경우요. 영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다.
지은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다. 아버님, 꼭 이겨내세요. 며칠이 지났다. 영수는 조금씩 회복했다. 말도 조금씩 나아지고 팔도 조금씩 움직였다. 의사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치료받아서 손상을 최소화했어요. 재활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영수는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그를 격려했다. 아버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영수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긴 한데 해야지.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영수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회복이 정말 빠르세요. 보통은 이 정도까지 몇 달 걸리는데.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요. 퇴원 날이 왔다. 영수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다. 지은이 옆에서 부축했다. 조심히 가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가는 길,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컵을 건네며 그녀가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의사가 준 안내문을 꺼냈다.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하고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재야 해요. 콜레스테롤이랑 당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요. 영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알았어. 다음아. 지은은 달력을 펼쳤다. 다음 주부터 재활운동 계속하러 병원 가야 하고 한 달 뒤에는 신경과 외래 진료 있어요. 심장내과도 석 달에 한 번씩 가야 하고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할 게 참 많네. 많지만 꼭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지은은 말을 멈췄다. 영수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혈압계를 준비했다. 영수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자, 혈압부터 재볼까요? 영수는 팔을 내밀었다. 기계가 작동하고 숫자가 나타났다. 지은이 기록했다. 좋아요. 정상 범위네요. 아침 식사는 저염식으로 준비했다. 현미밥, 나물, 생선구이. 영수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예전엔 짜게 먹었는데 이제 입맛이 바뀌었나 봐. 이게 더 좋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몸이 원하는 거예요. 식사 후 영수는 약을 챙겨 먹었다. 항열소판제, 스타틴, 혈압약. 한 움큼이었다. 이걸 평생 먹어야 하나?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고 지은은 옆에서 보조를 맞췄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영수가 말했다. 그때 내가 빨리 알아챈 게 다행이었어. 얼굴 한쪽이 풀렸을 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FAST라고 배웠어요. 얼굴, 팔, 말, 시간. 하나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 부르는 거요. 영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작은 신호들 딸꾹질부터 시작이었지.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다. 저녁에는 가족 회의를 했다. 영수의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했다.
지은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앞으로 관리 계획이에요. 약 복용, 혈압 체크, 운동, 식사 조절, 정기 검진. 아들이 물었다. 저희도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주말마다 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자보단 같이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희가 도울게요. 영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고맙다. 내가 걱정 많이 끼쳤지.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되죠. 며칠 뒤 아침, 영수는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지은이 물을 들고 나오다가 멈췄다. 영수가 갑자기 으윽하는 소리를 냈다. 지은의 심장이 철렁했다. 아버님?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딸꾹질. 한 번 했네. 지은은 긴장을 풀며 물컵을 건넸다. 오늘은 그냥 물 한 잔? 영수는 물을 받아 마셨다. 딸꾹질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지은이 말했다. 이제 딸꾹질만 들어도 긴장되네요. 그래도 이젠 알잖아. 작은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아침이네.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았다.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수는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걸요. 시계가 째깍거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했다. 영수는 혈압계를 가져와 팔에 감았다. 기계가 작동했다. 숫자가 나타났다. 지은이 웃으며 기록했다. 완벽해요. 영수가 웃으며 얘기했다.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덕에 내가 목숨을 몇 번이나 건지는구나. 고맙다, 아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대해주시는 거 저 다 알고 잊지 않고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버님. 그리고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기적처럼 소중한 하루. 그들은 이 하루하루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란 연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하찮은 딸꾹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생활하도록 노력해요.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